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20만원 더 내기로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세입자 눈물. CMAR은 수도권 전세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이 전세 매물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존 세대로 살던 사람은 어차피 또 임대료 올려주고 정말 눌러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1년새 매물이 무려 21% 정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2024년 4월 17일 7만 6천 건에서 2025년 4월 17일 6만 건으로 훅 하고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2로 인해서 2년 살다가 더 2년 눌러앉을 권리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 물건이 제대로 돌질 못하고요. 전월세 상한제 시행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매물의 씨가 지금 마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1년새 전체 전세 물량의 31.7%가 증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8.7% 감소했고요. 헬리오시티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무려 40% 급감한 344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죠. 이렇게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은 공급 부족망 그런 어떤 이유가 큰 그런 어떤 요인인데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가 33,997가구 올해 입주 예정이죠. 근데 이게 기존 48,000가구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71% 수준에 불과한 그런 어떤 수위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더 심각합니다. 9,640가구. 그러니까 만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2027년에는 9,573가구. 이렇게 신축 아파트 이 분양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 수위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외는 있습니다. 구축 시장이 그래도 매물 자체가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회전해 준다면 충분히 이런 이 신축 분양에 있어서의 전세 매물은 감가상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는데 그래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거. 건설 경기가 거의 최악이란 상황이죠. 아무리 땅을 파고 아파트를 때려줘도 옛날에는 호황기 때 아파트만 지으면 분양이 안 된다는 걱정 전혀 없었죠. 서울 분양은 거의 로또 수준이었고 수도권 분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집 사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었는데 지금 이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성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축 시장에서의 매물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7,000건, 86,000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월세까지 합치면 134,277건, 전세 물량은 27,000건 정도 서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수도권 분양 비중이 15% 정도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세 시장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건설 경기, 부동산 전체 심리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변수가 될 수가 있어서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이라는 경고등 켜질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신축 분양의 공급 부족이 결국에 가서는 집값을 밀어 올린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구축 부분에서 집값이 만약에 엄청나게 대조정기를 거치게 되면 본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축 분양에 대한 어떤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 젖버리고 월세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임대차 시장 흐름에 아주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은 되도록이면 월세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세 거래량 비중이 60%로 쑥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전국 비아파트 월세 거래량 비중이 올해 1, 2월 기준으로 70%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5년 평균 50%를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때려 누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이런 곳은 전세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직진 월세로 간다 이거죠. 전세 사기 피해가 그만큼 많은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잠재적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공포의 어떤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세는 손절하고 월세로 가겠다. 그래서 빌라와 오피스텔은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월세로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서 금리 부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로 말머리를 돌려서 그쪽으로 진행하기에는 금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죠. 그 고금리 물고서 내 집 마련 아직 한 것도 아니 전세인데 전세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뭐 오만상 뭐 온 세상 자금 다 끌어대서 그냥 아파트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보다 좀 안정적인 임대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전세 이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부분에 좀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SH에서 나오는 이 장기 전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끄고 있는데 이거 굉장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송파에서 힐스테이트인데 전세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밖에 안 해요. 그죠? 4구제곱 한 20평대인데 18채가 3억 1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개꿀 아닙니까? 송파구에서 전세가 하면 뭐 거의 한 7, 8억 내지는 한 10억 정도 가는 그런 추세인데 3억대에 나왔다는 건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전세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DMC SK뷰 역시도 5억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역시도 2억 5천에 여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중랑구에서 나온 가현 웰디움 면목 1차 여기도 2억 1천만 원대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전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서울 살아도 서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을 놓치고 산다는 얘기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으로 나온 이문 아이파크자이 역시도 3억대 그리고 리버슨 SK뷰 롯데캐슬 역시도 3억대 뭐 굉장하죠. 그리고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역시도 5구제곱인데 4억대 올림픽팍 포레온 3억대 롯데캐슬 이스트폴 4억대 나왔고요. 호반 서밋 개봉도 2억 5천대로 나왔습니다. 또 레미안 원펜타스 강남구에서도 전세가 나왔는데 이게 좀 비싸죠. 9억대네 9억대. 이거는 조금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꼭 살아야 될 분들은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하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반값 수준의 이 전세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레미안 원펜타스도 4채가 나왔는데 뭐 9억 7천 정도 이거 한 5억 정도로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서울 장기 전세는 굉장한 어떤 이 혜택 특별히 무주택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뭐 수시로 들어가셔서 여기는 뭐 게릴라식으로 이 공급 물량을 풀 때가 많으니까 늘 여기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등등 특별공급 자격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공공분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 등 보유기준 충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 전세가 10년, 최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세가가 공급 물량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전세 궤적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긴 또 상한선으로 딱 이 앞으로 오를 전세가를 묶어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손실을 그러니까 내가 임대 환경 불안정하고 또 이 비용 면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특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살고 계시다면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이런 데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오는 이 서울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한번 보세요. 84제곱이 9억 7천 그리고 13억까지 지금 나오는 것도 있죠. 바로 호반 서밋 개봉인데 이게 지금 잔여 물량이 안 털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5차까지 나왔어요. 무수리로 나오고 있는데 경쟁률이 2자릿수면 이거 다시 무한궤도식으로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양가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고. 결국에 가서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뭐 달마다 내가
이 자금들을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나이대라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갈 수 있겠지만, 이게 50대, 60대 넘어가면 은퇴할 시점이 되면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원금 감당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명, 유승, 한내들, 라포레 역시도 두 자릿수. 이것도 무순위 집주로 나왔죠. 3차까지 나왔는데 이유 뻔하잖아. 지금 뭐 83제곱이 9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93제곱은 11억이 넘어. 광명에서 신축, 아무리 광명이 서울과 가까운 02라는 지역 번호를 쓴다 하더라도 야, 이거 분양가가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재물포역 팍매족, 여기 이제 인천인데 여기도 조합원 취소분이 나왔어요. 근데 와, 무순위 집도 미달이 뜨네. 이유는 당연하죠. 뭐 재물포역인데 84제곱이 6억, 거의 뭐 확장비, 옵션비 포함하면 7억이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거의 그냥 인천이 지금 집값이 날아가고 있는데 잘못 진입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요. 똑같은 인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여기 롯데캐슬은 브랜드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적으로 지금 무순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분양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84제곱이 6억대, 108제곱이 7억대, 거의 8억대 가까운 7억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달이 무순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뜰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무순위 집주분 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뭐 회차를 돌릴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리고 파주운정 3진구 A42블록 신영지웰은 의외다. 84제곱 두 세대가 이번에 무순위 집주부로 나왔는데 접수 건수가 26,852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건 뭐 무순위 집주부로서는 대박이죠. 이유가 뭘까? 당연히 분양가가 있죠. 분양가가 84제곱이 4억 5천입니다. 파주운정 치고는 그래도 좀 평범한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축 분양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착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6,000명이 쏠린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계속적인 어떤 고금리 상황이 지금 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는 힐스테이트 인덕원 베르텍스, 인덕원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 입지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았는데 이게 분양가가 63제곱이 10억이 넘어가 버리네. 84제곱은 13억. 할 말 없다. 아무리 인덕원 뭐 교통 호재가 많은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내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는데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과연 입지적 선호도가 더 높아서 이 분양가를 상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SH에서 나오는 이 장기 전세들 저렴합니다. 서울 도심 대장 단지들 위주로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픽 하셔서 꼭 당첨되시면 굉장히 무주택자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무순위들 잘 필터링을 하시되 파주운정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분양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가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무순위 집주부로 나오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나온 금성백조마을, 여기가 지금 701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한 세대가 이번에 무순위 집주부로 나왔죠. 백이동 1301호, 층수도 좋네요. 3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 분양가, 거의 10년 전 분양가로 나오게 된 건데 뭐 단지도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김포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있다라는 어떤 이 선호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 전국구 무순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을 찍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초역세권, 뭐 역세 환경을 따지자면 여러모로 뭐 장단점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억대 분양가라는 거 지금 김포에서 8억, 9억 신축 분양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뭐 틈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반드시 안정적 저비용의 임대 환경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출 줄이는 것이 차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집을 급한 마음에 살려고 막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다 보면 이거 엄청난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구축 시장 쪽 집값 하향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시기가 상반기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엄청나게 무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 높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강남에만 지금 딱 묶여 있는데 비강남권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이모저모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 잘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전세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한 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전세 부분은 굉장히 핫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힐스테이트가 송파권에서 3억 정도 나온다면 이건 굉장한 어떤 개꿀이 될 수 있는 전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는 것도 3억대로 나오는 8년 전, 10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틈새를 조금씩 노리면서 상반기 지나면 무조건 무주택자에게는 확실한 어떤 이 기회가 올 호재들이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규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시면서 골든타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그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